육자회담 이틀째인 오늘 참가국들은 북핵 검증 의정서 작성을 위한 협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기대 수명이 지난 10년 동안 5년 이상 늘어나 올해 신생아들은 평균 80세가량 생존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뇌물 관행이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샌디에고에서 발생한 미군 전투기 추락 사고로 한인 동포 일가족 3명이 숨지고 1명은 실종됐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육자회담 이틀째인 오늘 의장국인 중국이 북핵 검증 의정서 초안을 참가국들에게 제안하면서 양자, 3자, 4자 회동 형식으로 의견 조율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미 수석 대표도 별도로 만나서 중국 측 초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북한도 초안에 대한 내부 검토를 벌인 뒤 의장국 중국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측이 제안한 초안에는 한미일이 요구한 시료 채취 문제가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또 어제 우리 측이 밝힌 검증 의정서와 대북 지원을 연계시키는 방안에 북한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난항이 예상됩니다. 한국인들의 기대 수명이 지난 10년 동안 5년 이상 늘어서 올해 신생아들은 평균 80세가량 생존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홍재표 기자입니다. 최근 태어나는 한국인들은 앞으로 평균 80살까지 살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7년 생명표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해 신생아의 기대 수명은 79.6년으로 1년 전에 비해 0.4년, 10년 전인 1997년에 비해서는 5.2년 늘어났습니다. 이는 남성의 경우 청장년층과 고령층의 사망 감소, 여성은 고령층의 사망 감소가 크게 기여했습니다. 남녀 간의 차이는 1985년 8.4년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성은 82.7년으로 남성보다 6.6년이 더 길었습니다. 지금의 사망 원인별 현황이 계속된다면 지난해 태어난 아이들이 암으로 사망할 확률은 남한은 28%, 여한은 16%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씩 높아졌습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남성의 기대 수명은 30개국 평균과 같았고 여성은 평균보다 0.9년 길었습니다. CBS 뉴스 홍재표입니다.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이 휴캠스에 이어서 남해화학 인수를 추진하면서 농협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정황이 추가로 포착돼서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박 회장은 지난 2006년 7월 농협의 자회사 휴캠스를 인수하고 1년 후인 지난해 7월 농협의 또 다른 자회사 남해화학 인수를 추진했으나 농협 실무진들의 반대로 무산됐지만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회장이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 회장에게 돈을 건넨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대검중수부는 남해화학 인수 시도가 휴캠스 인수와 1년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뇌물 관행이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는 등 10년째 제자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진아 기자입니다.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가 2008 뇌물 공여지수를 조사하여 뇌물 관행이 심한 나라로 꼽혔습니다. 뇌물 공여 지수란 기업들이 해외 비즈니스에서 뇌물을 줄 가능성을 나타내는 순위로 26개국 기업 중역 2,000여 명에 대한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투명성기구는 한국이 10점 만점에 7.5점으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뇌물 관행이 여전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지난 1999년 첫 조사에서 OECD 15개 나라 가운데 뇌물 관행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조사된 데 이어 10년이 지난 이번의 조사에서도 OECD 14개 나라 가운데 세 번째로 뇌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명성기구는 이러한 뇌물 관행에도 불구하고 개선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우려스러운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경제 수준에 비해서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국제적 인식이 아직도 낮고 우리나라 기업의 선진국과 저소득 국가에 대한 이중잣대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벨기에와 캐나다가 해외에서 가장 뇌물을 주지 않는 나라로 러시아가 가장 뇌물 관행이 만연한 나라로 조사됐습니다. CBS 뉴스 윤진아입니다.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대기업도 앞으로 금융권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게 되고
시장의 영세 상인에게는 싼 이자의 대출이 실시됩니다. 김종창 금감원장은 오늘 기업 구조조정은 기업 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되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신속히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대기업도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중소기업처럼 금융권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게 됩니다. 금융위는 또 전통시장의 2만여 영세 상인들을 대상으로 연 4.5%의 싼 이자로 최고 300만 원을 대출하는 소액 대출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전투기가 민가로 추락해 한인 일가족 3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구병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늘 정오쯤 훈련 비행을 마친 F-18 전투기가 샌디에이고 미라마라 해병대 기지로 귀환하던 중 비행장에서 3km 정도 떨어진 라오야 지역 주택가로 추락했습니다. 갑자기 교신이 끊긴 뒤 추락한 전투기 조종사는 비상탈출을 했고 비행기는 한인 동포인 37살 윤동윤 씨의 집 등 주택 3채를 덮쳤습니다. I heard the explosion and I just immediately walked outside and could see a huge amount of black flames coming from up top on the hill. And I drove my car up there and it was just unbelievable. 이 사고로 윤 씨의 부인 36살 이영미 씨와 이들 부부의 1살과 1개월 된 2명의 유아 등 모두 3명이 숨졌습니다. 또 이 집에 머물고 있던 이 씨의 친정어머니가 실종됐습니다. 이 씨의 친정어머니는 지난달 딸이 출산하자 산후조리를 돕기 위해 미국에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당국은 추락 원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F-18 혼액 전투기는 미 해군과 해병대의 주력 신의 전투기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라오야 지역은 샌디에고에서도 손꼽히는 고급 주택가로 학군이 좋아 한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윤 씨 가족은 이사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CBS 뉴스 구병수입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의료비 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00%를, 신용카드 공제는 총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각각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평균 소득 하위 50% 가정의 아동은 보육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만 1세 이하 저소득층 아동을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을 경우에는 월 10만 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제출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보완책을 확정 의결했습니다. 보육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의 기준이 현재 차상위 계층 가정에서 4인 가족 평균 소득 278만 원 이하인 소득 하위 50% 가정의 아동으로 확대됩니다. 또 내년 7월부터 차상위 계층 이하 가정에서 만 1세 이하 아동을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을 경우에 월 10만 원씩의 양육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리스 경찰이 16세 소년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청년들은 이를 비난하기 시작하면서 과격 시위가 그리스 전역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리스 당국은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또 국민에게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폭력 시위는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격렬한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그리스 아테네 거리로 한번 가봅니다. 그리스 폭동 진압경찰이 아테네 시내 국회의사당 앞 거리에서 학생들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수천 명에 달하는 시위대가 시위를 벌이면서 일부 대학은 휴교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시위는 점점 과격해지고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영국과 호주, 독일 등 여러 유럽국에서는 그리스를 여행하는 관광객들에게 폭력 시위에 특히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한 동물원에서 희귀하마가 태어났습니다. 웬디와 안톤 사이에서 태어난 암컷의 아기 하마는 엄마 옆에서 떨어지지 않고 하루 종일 풀장에서 수영을 합니다. 동물원은 이 아기 하마의 이름을 짓기 위해서 동물원 웹사이트에서 공개적으로 네티즌들의 투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주연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점차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다가 차차 흐려지고 그 밖의 지방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0도, 낮 최고기온 10도에서 18도가 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9.3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